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EP 30 김춘추의 외교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EP 31 나당 전쟁과 삼국 통일 이야기입니다. 함께 싸우던 동맹이 한반도를 삼키려 하자 신라는 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뒤 한반도 전체를 속국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심지어 신라 땅까지 계림도독부로 삼으려 했으니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신라 문무왕은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고 결국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나당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동맹이 어떻게 균열을 일으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은 건 560년대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제의 끊임없는 침공 그리고 고구려라는 강대국이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660년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멸망시켰고 수도 사비성이 함락됩니다. 668년에는 고구려마저 무너지며 평양성이 당나라 손에 넘어갔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뒤 당나라의 진짜 속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는 백제의 땅을 신라에 넘기지 않고 직접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가 기대했던 대동강 이남의 땅은 여전히 당나라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안동도호부는 평양에 자리 잡고 한반도 전체를 호령하려 했습니다. 계림도독부 설치 계획은 신라를 당나라의 일개지방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문무왕은 당나라의 의도를 정확히 읽었고 조용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첫 번째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670년 신라는 예백제 땅으로 군대를 밀어넣으며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당나라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대규모 원정군이 한반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국력면에서 극심한 비대칭이었습니다. 당나라는 동아시아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신라군은 절대 열세였지만 지형을 알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나당 전쟁은 670년부터 676년까지 6년에 걸친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전쟁 초반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과 함께 옛고구려 영역까지 전선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말갈족 기병을 앞선 막강한 전력으로 반격을 가해왔습니다. 신라는 일진일퇴를 거듭했고 전황은 쉽게 기울지 않았습니다. 문무왕은 당고종에게 직접 사죄의 글을 보내 시간을 벌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죄하면서도 안으로는 병력을 재정비하는 이중 전략이었습니다. 당나라는 문무왕의 왕위를 박탈하고 그의 동생을 신라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에 문무왕은 더는 물러서지 않았고 전면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신라군은 한강 유역과 임진강 일대에서 당나라 군대와 수차례 교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라는 칠중성 전투를 포함한 여러 요충지 방어전을 치렀습니다. 신라군은 산성을 중심으로 한 지구전 전략을 택해 당군의 징역을 늦췄습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도 이 전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본국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보급선이 길어질수록 당군의 전투력은 서서히 소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675년 나당 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매소성 전투입니다. 당나라 이근행의 20만 대군이 매소성으로 밀려왔습니다. 20만이라는 숫자는 당시 신라 전체 군사력을 압도하는 규모였습니다. 신라군은 20만 대군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라는 당군의 보급로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보급이 끊긴 20만 대군은 전진도 후퇴도 어려워졌습니다. 신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매소성 전투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라군은 전마 3만 필과 병장기 수만 점을 노획했습니다. 이근행의 20만 대군은 매소성에서 무너졌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전투를 22번의 교전으로 기록했습니다. 22번 모두 신라의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소성 전투는 육상에서 당나라를 막아낸 결정적 방어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는 육상만이 아니라 바다로도 밀려왔습니다. 당의 수군은 서해를 거쳐 기벌포 앞바다에 집결했습니다. 기벌포는 금강하고 신라 본토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신라 수군은 이 관문을 절대 내줄 수 없었습니다. 기벌포 해전은 삼국사기의 22번의 교전으로 기록됩니다. 신라 수군은 당의 전선 4,000척을 격침시켰습니다. 기벌포 해전은 신라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당나라는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신라에게 패했습니다. 두 전투가 끝난 뒤 당나라는 더 이상 남진하지 못했습니다. 신라는 두 전투로
한반도 전쟁에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계속 패하던 당나라가 갑자기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 배경에는 당나라 내부에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북방에서 돌궐이 다시 강성해져 당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티베트 토번 역시 당나라 서쪽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한반도에 군사력을 쏟을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나라의 협상 제안은 사실상 후퇴 선언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신라를 계림대 도독부 체제로 묶으려 했었습니다. 신라왕 문무왕을 계림주대 도독으로 임명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임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 구도였습니다. 문무왕은 이 구도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무왕은 당에 맞서면서도 동시에 협상 카드를 활용했습니다. 당에 사죄 사신을 보내 시간을 버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사이 신라는 군비를 정비하고 전선을 다졌습니다. 문무왕의 전략은 철저히 현실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매소성과 기벌포 이후 당은 확실히 지쳐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결국 안동도부를 요동으로 후퇴시킵니다. 676년 안동도부는 요동 땅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반도에서 당나라의 행정 지배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안동도부가 요동으로 물러난 건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가 한반도에서 직접 통치를 포기했다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삼국통일이라는 말, 교과서에서 당연하게 쓰지만 이 표현 자체가 논쟁입니다. 신라가 통일한 영토는 고구려 옛 땅의 절반도 되지 않았거든요. 대동강 이북 만주 대부분은 발해가 세워질 땅으로 남겨졌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신라의 통일은 한반도 중남부 통합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고구려 옛 강격을 잃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역사평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라는 당나라를 실제로 몰아냈습니다. 나당전쟁의 결과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전체를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이후 신라를 계림대 도독부로 공식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밀린 대국이 외교로 현실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문무왕은 이 모든 전쟁을 직접 지휘한 왕이었습니다. 백제 멸망에서 나당 전쟁 종식까지 약 20년을 전쟁으로 버텼습니다. 681년 문무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21년이었습니다. 그는 유언으로 화장 후 동해 바다에 뼈를 뿌려 달라고 했습니다.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경주 앞바다 대왕감에는 그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감은산은 문무왕이 짓기 시작해 아들 신문왕이 완성한 사찰입니다. 사찰 금당 아래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도록 구멍이 설계돼 있었습니다. 용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신문왕의 만파식적도 함께 기록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필히 만파식적 신문왕이 받았다는 전설입니다. 전설이든 사실이든 신라인들이 문무왕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보여줍니다. 한편 통일신라는 새로운 행정체계 구조송영을 완성해 나갑니다. 옛 백제고구려 유민들을 신라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갈등과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일신라는 이후 약 250년을 유지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그 건축들이 이 시기에 완성됐습니다. 석굴암 본존불은 지금도 동해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나당 전쟁에서 지켜낸 땅 위에 이 모든 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매소성에서 흘린 피가 불국사 돌계단 아래 깔려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왕조는 끝이 있습니다. 통일신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당 전쟁으로 세운 통일신라, 그 번영의 이면에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을 이어온 이 나라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